점유권 할 차례인가요? 네? 네, 점유권. 자, 물권 강론입니다. 우리 3, 4월 달에는 물권 강론은 점유권, 소유권은 조금 자세히 봤지만 나머지 이제 뼈대만 잡았죠. 이번에 조금 자세히 보긴 할 건데, 강론은 일단 양도 많고 세부적인 문제들도 좀 어려운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난이도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 난이도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길고 판례 뭐 이런 것들, 난이도 있는 것들은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조문 또는 쉬운 판례 엮어서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맞춰도 한 10문제 중에서 한 대여섯 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목표를 하고 공부를 하세요. 괜히 열심히 해가지고 물권 강론을 다 맞겠다고 생각하시면 본인만 괴롭습니다. 몸 심신이 미약해지고 잘못하다가 코로나 걸려요. 그러니까 신경도 아예 쓰지 마세요. 어려운 것들은. 자, 강론의 첫 번째가 점유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나머지 권리를 본권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구별을 합니다. 점유권하고 본권을. 그리고 이 점유권은 조문이 19개가 있습니다. 이 19개 중에서 한 17개 정도? 16개 정도 외우면 돼요. 조문을 외우면 점유권 문제는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점유권에서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를 하는데, 지배라는 건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걸 말해요. 자, 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신 책 사용하고 계시죠? 정당하죠? 이렇게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도둑놈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 사용은, 지배는 정당하게 사용하는가 또는 물건을 훔쳐서 부당하게 사용하는가,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용만 하고 있으면 그거를 사실상 지배라고 해요. 이게 점유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사서 소유권 같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한다. 그것도 점유권이고, 훔쳐서 사용하고 있다. 그것도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만 보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점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권 유무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점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정당화시키는 게 본권이에요. 근데 점유권은 그냥 점유만 하는 권리예요.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고 계실 게 있어요. 아예. 건물이 있는 부지. 이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사실상 지배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그냥 외우세요.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고? 건물 소유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알으세요. 오늘따라 여기 두 줄이 비었네요. 제가 서울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양천구에서 와서 그런가? 탁구장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확진자가 탁구장을 하루에 3군데를 돌아다녀가지고, 탁구장에서 지금 확진자가 급격히, 제 몸에도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셨나? 언제쯤 끝날까? 꼭 기억하세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점유권 인정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 사실상 지배를 해도 점유권 인정 안 되는 경우,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권 인정되는 경우를 싸잡아서 관념적 점유 또는 점유의 관념화라고 부르는데요. 상속인 점유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이나 소유권 등등을 포함해서 점유권까지 그냥 상속을 받으니까 간접적 점유가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194조라고 간접점유라는 게 하나 나와요. 각과 을 사이에 지상권 계약을 맺거나 전세권 계약을 맺거나 질권 계약을 맺거나 사용대차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임치 계약 따위를 맺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 임대차. 갑이 돈을 받고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임차인이 물건을 직접 사용한다. 직접점유자. 이때 임대인은 간접으로 지배한다. 간접점유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직접점유, 간접점유가 돼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등에 기초해서 물건은 하나인데 점유가 두 개. 그래서 중첩적 점유라고도 합니다. 이때요 임대인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죠.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요 평등한 계약 관계가 존재합니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고요. 직접 점유자를 점유 매개자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점유 매개 관계는 평등한 계약 관계고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즉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면 여전히 간접점유, 직접점유 관계가 존속을 하기 때문에 이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물건을 병에게 재임대를 했다. 전대. 그럼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죠.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 매개 관계가 종료가 되면 직접 점유자에게 그 점유 매개 관계에 기초하여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 따라서 직접 점유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언제나 타주점유라고 얘기합니다.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타주점유라고 불러요.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뒤에서 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되면 반환 청구권이 있고, 간접점유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고 직접점유자는 임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커요.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까지 인정이 돼요. 나중에 저기 뒤에 가면 209조에 보면 자력구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점유를 뺏길 때, 현재 내가 점유를 직접 뺏기고 있을 때, 내 힘으로 막는 걸 자력구제라는데, 간접점유자는 현실적으로 뺏길 일은 없으니까 자력구제권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이때 간접점유자의 이 점유권, 점유보호청권 관련해서 점유보호청권 207조 1항에 보면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점유보호청구권이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때 특히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 놈은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뺏긴 경우, 침탈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물건을 스스로 인도한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건 별개예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3자에서 침탈이 된 경우에도 207조 2항에 의하면 간접점유자는 침탈자에 대하여 먼저 직접 점유직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207조 1항과 2항, 특히 2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걸 간접점유다라고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점유보조자라고요. 갑과 을 사이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할 때 이 지시한 자만 점유자가 되고 점유자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자가 아니라 뭐다? 점유보조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가사상, 가사도우미, 영업상, 가게 점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을은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뭐가 없고 점유권이 없고 점유보호 청구권도 없어요. 하지만 물건 뺏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력구제권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 명령복종 관계를 점유보조 관계라고 따로 부르고요. 하나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 말을 할 때 물권적 청구권은 대원칙이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행사한다 그랬어요. 그게 대원칙이었어요. 근데 얘는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물권자가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관념적 점유를 한다. 간접점유자하고 점유보조자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 점유의 태양이라는 게 나오는데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뜻을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갑이란 놈이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았다. 양도. 그리고 노트북에 대해서 점유를 이전해줬다. 점유를 이전해주는 걸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그래서 을이 노트북을 점유하게 됐다. 그럼 당연히 을은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이 을의 점유권은, 소유권 말고 점유권은 도둑놈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에 무슨 권이 있다고? 점유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노트북을 을에게 인도함으로써 점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결국 점유권은 승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도둑놈은 물건만 도둑질하는 거지 권리까지 도둑질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도둑놈은 노트북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을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 취득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 249조에서 을이 노트북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이 없이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놨어요. 이런 걸 점유태양이라 한다. 이런 걸 알아.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등 별도의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그걸 뭐라 한다? 점유의 태양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때 소유권 취득은 갑으로부터 승계 취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한다니까. 무슨 취득? 이게 승계 취득이 아니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이런 걸 점유태양이란다. 자, 이 점유태양이 우리 민법의 종류가 6개가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이걸 자주점유 이렇게 불러요. 없는 거 타주. 두 번째,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 등이 없어.
그걸 알면서 점유해. 도둑놈처럼 악의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물건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해. 뭐 우산 같은 거 비 오는 날 꽂아놨다가 내 거하고 똑같이 생긴 우산이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게 선의. 그런데 선의가 다시 두 개. 조심을 해도 모르는 선의, 무과실과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선의과실로 이렇게 하는 거죠. 폭력을 써서 점유하는 게 폭력점유, 평온점유, 몰래 점유하는 은비점유, 공연점유, 취득 씌워가면 5년, 10년, 20년 계속 점유, 불계속 점유 이렇게 되죠. 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권리를 취득해요. 따라서 왼쪽을 하자가 없는 점유. 이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을 못해. 하자가 있다. 이게 점유태양의 종류예요. 자, 이 점유태양은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에서 입증, 증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노트북을 도난당한 피해자 병이 노트북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을이 노트북을 가지고 인강을 보고 있더라. 그럼 당연히 병은 을에게 야, 이 도둑놈아 내놔. 그러겠죠? 을은 뭐라 그래요? 무슨 개소리야, 나 돈 주고 샀는데. 뭐 이러겠죠. 둘이 다툼이 생겨요. 이때 이 을은요, 병하고 소송에서 이 선의 취득을 주장하게 될 텐데요. 즉, 판사님, 저는 노트북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했습니다. 선의 취득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장만 갖고는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증명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했다는 걸 도대체 뭐 가지고 증명을 할 것인가? 이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다? 점유태양의 추정.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 그런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어. 그래서 무과실만큼은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을은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이 되니까. 그런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을은 무과실 점유만은 입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추정 기능이에요. 어쨌든 무과실 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점유도 추정을 해주긴 하는데요.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려면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이거 일주일 전에 점유했었죠? 그죠? 오늘 또 점유했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거 계속 점유하진 않았죠? 근데 두 시점에 점유했었으니까 계속 점유를 뭐 해준다? 추정해줘. 전후 양시점. 또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갑이 을에게 점유를 넘겨줬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을은 갑이 점유한 때부터 계속 점유 추정. 그래서 계속 점유 추정은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요. 문제를 통해서 볼 건데 이 점유태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전환이라 그래요. 전환. 자주가 타주로, 타주가 자주로 뭐 이런 거. 전환. 근데 이 전환과 관련해서 자주, 타주, 타주, 자주 전환은 조문은 없고 이제 판례가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게 있어요. 선의 점유자가 악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를 했어. 선의. 그죠? 내 거라고 생각. 뭐라고요? 선의. 근데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진짜 소유자가 나한테 돌려달래. 이거 내 거다. 나 안 돌려줘. 이거 내 건데? 근데 진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 거란 걸 증명을 했어.
그럼 저는 패소하겠죠. 선의점유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가 저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단 말이죠. 이렇게 선의점유자가 소유권 등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악의로 바뀌는데요.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느냐?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고요. 제기 시부터 악의로 바뀌도록 돼 있어요. 요게 잘 나오죠. 또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따가 201조에서 써먹을 겁니다. 비용 상환처분에서 써먹을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쨌든 요 점유태양 추정 규정이 있다는 거 암기하세요. 달달달. 그 다음에 자주점유가 따로 나오는데요. 이 자주점유는 나중에 취득시효에서 아주 문제가 많아요. 소유권 취득시효 가면. 그래서 자주점유라는 게 간간히 나오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 몇 가지만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접근할 겁니다.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소유의 의사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유의 의사란 잘 들으세요. 또 딴 생각하지 말고. 소유의 의사란 1번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생각. 2번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3번 그냥 내가 이 물건을 소유자로서 마치 소유자처럼 그냥 사용하겠다는 생각. 셋 중에 하나예요. 1번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생각. 2번 소유권이 있다는 생각. 3번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말든지 소유권이 있든지 말든지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물건으로서 사용하겠다는 생각. 몇 번? 3번.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건 정당하게 돈 주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도둑질에서는 취득을 못 하잖아.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건 법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야.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려는 거. 정당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물건에 소유권이 있다는 생각, 그건 선이에요. 자주가 아니라. 그럼 마지막 거 하나는 뭐예요? 이 물건을 내가 마치 소유자처럼 사용하겠다는 생각.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도둑놈 심보, 놀부심보. 이게 소유의사예요. 그걸 사실상 소유의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사실상 소유의사라는 게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도 어려워요. 이 사람이 소유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갑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어요. 물어봐요, 을이. 너 자전거 어디서 났냐? 갑이 대답을 합니다. 샀다. 빌렸다. 이 사실 가지고 판단을 해요. 샀다. 자주. 빌렸다. 타주. 대표적인 자주점유자가 매수인이에요. 물건을 교환한 사람. 물건을 증여받은 사람. 물건을 훔친 놈. 제가 아까 놀부심보, 도둑놈 심보라 그랬죠. 도둑놈도. 훔칠 도자 써서 도인. 도 닦는 사람이 아니고요. 도둑놈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물건을 보관 맡은 보관업자, 창고업자, 수치인이라고. 명의 수탁자. 이런 애들이 타주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갑이 이렇게 말해요. 나 자전거 이거 빌린 건데 타주죠. 빌렸다는 사실 자체로 타주예요. 그런데 돌려줄 생각은 없어. 갑이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갑 돌려줄 생각이 없어. 도둑놈 심보가 있죠. 이때 갑의 생각, 이걸 내심의 의사라고 합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면 갑은 임차인이지만 뭐가 돼요? 자주가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갑은 빌렸다 그래 놓고
생각은 돌려줄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임차인 값은 뭐가 돼버려요? 자주가 되죠. 이런 거에 초점 안 맞춰요. 점유하게 된 원인, 이걸 점유 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주점유를 판단하는 기준, 기준. 내심의 의사가 아닌 점유 권원의 객관적 상징. 그런데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하려면 갑이 자전거를 샀는지 빌렸는지를 밝혀내야 되죠. 근데 갑이 자전거를 빌렸는지 샀는지 말을 안 해. 그럼 자주인지 타주인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때 자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신이 자주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와 깨지지 않는 경우, 여기 시험에 나와요. 여기. 판례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을이 갑에게 자전거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봤는데 갑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일단 갑은 뭘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죠? 그런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을이 열받아가지고 갑을 목을 졸랐어. 갑이 숨 넘어가기 직전에 대답을 해. 뭐라고? 빌렸다고. 그럼 기존의 자주점유 추정은 어떻게 된다고? 깨진단 말이죠. 자주점유로 추정이 됐다가 점유 권원이 자주가 아님이 증명.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게 깨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또 자주가 타주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아까 임차인은 타주라 그랬죠. 그죠? 근데 임차인이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버렸어. 소유자가 됐죠. 그럼 뭘로 바뀌어요? 이게 전환이에요. 임차인, 타주점유자가 물건을 사버렸어.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점유를 시작. 그럼 타주에서 뭘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그럼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 내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 자주. 팔아가지고 돈을 받았어. 근데 아직 물건을 안 넘겨줬어. 넘겨줘야 되죠. 인도 의무. 어떤 물건을 자주점유하던 자가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할 의무, 반환할 의무가 생겨버리면 내 거라면 인도나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남의 거니까 인도나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깨지는 거하고 전환은 나중에 문제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거고,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판단자, 소유의사의 개념과 판단과 추정된다는 세 가지만 딱 자주 기억해요. 됐죠? 더 깊이 볼 생각하지 마. 점유권의 변동, 점유권을 취득하고 점유권이 변경되고 점유권이 소멸하고. 자, 변동의 원인이 두 개.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 상속과 같은 법률 규정. 두 가지죠? 그죠? 권리 변동의 원인. 그 다음에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승계 취득이 있어요. 승계 취득은 상속 등 포괄 승계가 있고요. 특정 승계가 있죠. 그죠? 요 특정 승계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지금 이 도둑놈의 경우. 어디 갔어, 도둑놈? 여기 있다. 갑이 노트북을 훔쳐갖고 을에게 팔아서 노트북을 인도해서 을이 뭘 취득해요? 점유권을. 무슨 취득? 특정 승계 취득.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갑 도둑놈이죠. 악의 점유예요. 무슨 점유? 그 악의 점유권을 특정 승계한 거예요. 을이. 그럼 을도 무슨 점유? 악의 점유가 돼버려요. 근데 을은 무슨 점유여야 소유권을 지켜요? 선의. 충돌하죠.
충돌해요. 도둑놈이 악의 점유인데 그 악의 점유권을 을이 특정 승계하다 보니까 을도 악의 점유가 되고 악의 점유가 되니까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199조에서 이렇게 점유권을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걸 점유의 분리라 하고요. 합치는 걸 병합이라고 해요. 즉, 을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갑으로부터 노트북의 점유를 승계한 게 아니다. 나는 독자적으로 점유한 거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나 혼자 독자적으로 점유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이걸 점유의 분리를 합니다. 만약에 을의 점유를 병합해버리면요. 이 하자도 승계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못을 박아놨어요. 을이 전점유자 점유를 병합을 하게 되면 하자도 승계한다. 그러니까 하자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뭐 해라? 분리해라 말이죠. 그러면 병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 계속 점유. 내가 동산을 10년을 점유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라는 게 인정되는데 9년밖에 점유 안 했어. 1년 모자라 아까워. 근데 이전 점유자가 1년을 점유했어. 합치면 몇 년 돼요? 10년. 그때는 병합합니다. 병합은 주로 이제 계속 점유해서 필요합니다. 어쨌든 점유권을 무슨 승계한 자는 특정 승계한 자는 점유의 분리나 병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히 포괄 승계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넘겨받는 거니까 포괄 승계에서는 분리 병합이 안 돼. 그냥 병합하는 거예요. 199조 소멸 192조에 의하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면 뭐가 인정된다고요?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이게 원칙.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소멸하겠죠. 그렇잖아요. 기본이죠. 그런데 이 사실상 지배 상실 원인 중에서 침탈에 의한 상실의 경우에는 스스로 넘겨주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거 말고 뺏긴 경우에는 204조에 의하여 1년 내에 점유를 회수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 그래서 만약에 회수를 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보게 됩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점유권의 변동에서 두 덩어리, 199조와 192조. 점유권의 효력, 추정력, 197조 1항 받고, 198조 받고, 자,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우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자로 추정해 줬죠. 그럼 당연히 동산도 점유하고 있으면 뭘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권리자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100명이 있어요. 권리자가 많을까요? 도둑놈이 많을까요? 권리자가 많겠지. 그래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조문 암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때 점유물은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 제일 중요한 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자, 점유자, 여기서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놈. 회복자,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또는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까지 포함시켜요. 계약 관계가 없거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는 말고 무효 또는 취소. 갑소유 땅을
을이 갑과 아무런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점유해서 경작을 하고 있더라. 남의 땅에 무단 경작할 수도 있고요.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고 경작을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경작하고 있어.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훔쳐가지고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더라. 자, 이럴 때 을, 본권 없지요? 갑, 물건 돌려받아야 되죠? 이런 걸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201조 을, 갑에게 땅이나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과실, 반환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즉 을은 갑에게 사용료를 줘야 되는가 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갑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갑이라면 땅만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양이 안 차지요? 야, 네가 내 땅을 1년간 사용했으니까 내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때 201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을이 선의라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건 이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을이 악의라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으니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게 잘 나와요. 악의 점유자가 과실, 위의 과실과 한글은 똑같아도 한자가 다르죠. 위에 거는 이익을 말하는 거고 밑에 거는 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갑에게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실을 반환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부주의하게 수취를 못했어. 대가를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대가 보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대가 보상하라고 출제를 해요. 없어. 악의 점유자가 이렇게 나와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틀린 거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식처럼 머리에 늘 생각을 하셔야 돼.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과실을 소비했어요. 이때도 대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악의하고 똑같은 놈이 있어요. 선이지만 폭력이나 은비로 점유한 놈. 악의하고 똑같이 과실을 수취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201조. 자, 여기 아까 이거를 접목시켜요. 선의 점유자는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소재기시부터 악의. 따라서 소재기시부터 뭘 수취 못한다?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써먹어. 202조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됐다. 갑이 자동차를 돌려받았는데 앞뒤 범퍼가 다 떨어져 나갔다. 을이 사고를 내서. 당연히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요. 을은 손해배상 해야지요. 지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범퍼가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을은 범퍼 수리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손해배상이에요. 이때 손해배상 액 200이죠. 을이 선이라면 이익 현존 한도에서 을의 경작으로 인하여 땅의 지력이 쇠해졌고 갑이 땅의 지력을 회복하려면 퇴비 등을 줘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들어. 그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경작을 해서 농작물 판매 수익이 300만 원밖에 안 돼. 선이라면 300 한도에서만 손해를 배상하라.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반면에 을이 악의라면 전손해를 배상해라. 그런데 여기서도 악의하고 똑같은 놈이 있다. 선인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놈. 악의하고 똑같다. 전손해를 배상하라. 그러면 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하는 놈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 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때 선의 자주는 뭐고 선의 타주는 뭐냐? 쉬워요. 소유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선의 자주. 을이 이 땅에 소유권을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고 착각하면 선의 자주. 을이 이 땅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선의 타주. 에? 자기가 갖고 선이라는 건 어떤 권리가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한 게 선이잖아요.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 소유권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선의 자주. 지상권이나 임차권 따위로 갖고 있다고 착각하면 선의 타주. 이렇게 해놨어요. 200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점유자 을이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았다 필요비. 중에서 통상 필요비.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을이 범퍼를 갈았다 특별 필요비. 썬루프를 달아가지고 차값을 올렸다 유익비. 싸잡아서 비용. 203조. 을은 선악, 자타불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도둑놈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도둑놈도. 두 번째. 요거 통상 필요비. 과실을 수취한 놈은 청구할 수가 없다. 뭐만? 통상의 필요비만. 통상의 필요비만. 유익비. 일단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썬루프 1,000만 원짜리 차에다가 썬루프 200만 원을 달았어. 차값이 1,200만 원 올랐겠지 하고 중고차 시세를 봤더니 여전히 1,000만 원이야. 그럼 가액 증가가 없죠? 그럴 땐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썬루프 값 200만 원 지출해. 차값은 100만 원 올랐어. 증가해. 다르죠? 이걸 청구할 거냐 이걸 청구할 거냐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 그리고 회복자는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상환기간에 여유를 허락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에 허락. 뭐만? 유익비만. 갑이 비용을 안 준다. 을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조심하자. 도둑놈, 불법점이죠. 그죠? 불법점이죠.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으나 유치권은 안 된다.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엔 적법점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처럼 불법점유한 놈,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으나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또
유익비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변제기 도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갑에게 필요비와 유익비를 언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거 이제 임대차하고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임차인도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이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이렇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유자는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물건을 반환할 때 청구하라는 게 판례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구별을 좀 해달라. 우리는 지금 점유권의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204조가 제일 중요하죠. 점유가 침탈당해야 돼. 뺏겨야 돼. 사기당해서 넘겨줬어. 잃어버렸어. 이건 침탈이 아니야.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해. 침탈당해야 돼. 침탈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까지 생겼다면 반환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1년 내 반환을 청구했는데 안 한다. 반환을 소송까지 1년 내 제기해야 된다. 출소기간. 소송까지 1년 내 제기하라.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는가 꼭 기억하자.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세 놈 반드시 기억하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꼭 기억하자.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외우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방해 제거 청구가 있어요. 방해 예방 청구가 있어요. 자, 방해 예방 청구,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돼 있다는 거 잊지 말자. 일단 조문 확인할 거예요. 아까 간접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7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208조가 나와요. 1항하고 2항이 나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채권상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상 없죠? 점유권만 있어. 그런데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누가 내 자리를 뺏었어요. 그러면 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1년 내에. 근데 반환 안 하면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자, 법원으로 달려갔어요. 내 채권상 반환 청구. 승소, 패소? 패소하죠. 내 채권상이 아니니까. 근데 내 점유 채권상 반환 청구. 승소하겠죠. 그러면 내 소유 채권상 반환 청구는 패소했는데 내 점유 채권상 반환 청구는 승소한단 말이죠. 자, 소유권에 의한 소송은 패소했고 점유권에 의한 소송은 승소했죠. 그러면 소유권은 본권에 의한 소송과 점유권에 의한 소송은 서로 승패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그죠? 그게 208조 1항.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 안 줘요. 또 하나. 내가 분명히 법원에 가서 내 점유 채권상 반환 청구를 했어요. 근데 법원이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패소시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분명히 내 점유 채권상 반환 청구를 했을 뿐이에요. 점유의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8조 2항.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을 우리 민법은 완전히 구별하고 물권적 청구권도 그래서 따로 규정을 해놨고 소송도 별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09조 자력구조건이 나오고 210조 준조묘라는 게 나오는데 9조 10조는 몰라도 되고 나머지 쫙 다 조문을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70페이지 1번에 양가로 3번 조심하시고 70페이지 1번에 양가로 3번 2번 뭐 상속인 점이 있죠. 거기 상속인 점에 판례 잠깐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타주 그럼 상속인도 뭐? 당연히 타주. 이번에 간접조무 194조와 207조 조문 확인하고요. 오른쪽 점유 매기관계 박스 1, 2, 3 3번의 효과 박스 1번, 4번 특히 1번, 4번 양가로 3번에 점유 보조자 195조 조문 그 밑에 반가로 2, 반가로 3 다음 페이지 반가로 5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반환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번 점유태양 박스 197조 1항 2항 198조 밑에 양가로 1번 반가로 1 반가로 2 그것만 오른쪽 반가로 5 그 다음에 반가로 6번에 보면요 반가로 6번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에 보면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요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 나오면 그냥 두 눈 딱 감고 뭐다? 타주. 타주. 자, 반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임차인이 임차물을 매수한 경우 타주에서 차주로. 동그라미 2번 박스에 3번. 타인에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선악점유의 반가로 2 선의점유 추정 동그라미 2 양가로 3번에 무가지점유 추정 안돼 양가로 4번에 관련 판례 계속점유 추정과 관련된 판례 4번에 양가로 1 반가로 2 점유의 특정 승계 자, 점유권의 효력 중에 오른쪽 점유의 추정력 200조 동사는 적용 안 돼. 양가로의 반가로 1 201조 조문 조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 3, 4 반가로 2번 202조 조문 맨 밑에 반가로 3번 203조 조문 꼭 기억하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거기 주의에 보면요 점유자는 필요비를 지출을 즉시 청구하시다. 이거 점유자가 아니라고 누구? 임차인.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을 즉시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 모두 다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 구별하자. 밑에 204조, 205조, 206조가 있다. 특히 204조 조심하시고 206조는 두 번째 줄 또는 조심하자. 조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관련 판례 1번, 2번 관련 판례 박스 안에 1번, 2번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208조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조문 박스가 있어요. 1항과 2항 역시 조문 외우자. 그죠? 이런 식으로 조문 위주로 딱 암기를 좀 일단은 판례 같은 거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체크해드린 조문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점유권은 이 정도예요. 소유권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